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35년 넘게 부부의 성 건강을 상담해온 전문가로서 오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젯밤 제 진료실에서 한 부부가 들려준 말입니다. 73세의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나 정말 참기 힘들었어. 예전 자세는 무리였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편안한 자세 하나만 선택했지.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이건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고백이 실제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당신의 아내도 당신을 피하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손을 잡으려 할 때 피곤해하며 등을 돌리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언제부턴가 함께 누워도 마음은 멀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예전 방식, 예전 감각으로만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60세를 넘기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아내들이 실제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단 하나의 자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커플들이 함께 찾은 아주 작지만 깊은 변화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기구나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부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밤을 다시 따뜻하게 바꾸는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사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중장년 부부들이 예전의 친밀함을 잃기 시작하니까요. 얼마 전 은퇴한 교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내가 자꾸 저를 피하려고 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저는 남자로서 끝난 걸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100명의 남성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건 당신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내분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 작고 조용한 변화들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폐경 후에는 질이 점점 건조해지고 질벽이 얇아지며 자연적인 윤활 작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가족 간에도 친구끼리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거의 이야기되지 않아요. 많은 아내들은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프게 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자존심을 다치게 할까봐,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잃게 될까봐 그저 조용히 참고만 있죠. 그러면 남편도 말없이 고통을 견딥니다. 아내가 이제는 나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건가? 이런 오해가 쌓이죠. 하지만 사실은 젊었을 때 익숙했던 자세 하나가 이제는 장애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위에 올라가는 자세는 몸 전체의 무게가 아랫배, 허리, 골반에 집중되어 이제는 아내에게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진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소방관으로 일하셨고 지금은 67살이십니다. 아내인 미선 씨는 한 번 아픈 경험 이후로 부부관계를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진호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 그 삶 자체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강연을 듣고 작은 변화를 시도했어요. 자세를 바꿔본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약도 필요 없었고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해와 배려, 그리고 부드러운 조정만으로도 부부의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도 힘도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의 몸을 존중하려는 섬세함이 가장 큽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누구도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서로의 마음과 몸에 새롭게 다가가야 할 시간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그리고 존중으로요. 다음 장에서는 아내에게 보이지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두 가지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60살 이후 많은 부부들의 삶을 바꿔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자세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쉽게 아파지고 무엇보다도 여성의 소중한 부위는 더 건조해지고 얇아지며 자연스러운 보호층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간의 친밀한 시간이 조심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했던 동작들, 힘있게 밀고 들어가거나 깊은 각도의 접촉, 이제는 실제로 신체적, 감정적으로 상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있지만 그건 행복해서가 아니라 참고 견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은 기억합니다. 한 번 겪은 통증은 다음번에 무의식적으로 긴장과 거부 반응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저는 이른이 넘은 부부 한 쌍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욕구를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는 바로 자세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접근하는 익숙한 소위 중위 자세는 이제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등과 허리, 골반 위로 몸 전체의 무게가 쏠리게 되고 건조한 상태에서 빠르고 깊은 움직임은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결국 아내는 다음 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를 바꾸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세입니다. 아주 간단한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몸이 가볍게 닿는 정도로 서로 억누르거나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방식이죠. 이 자세는 아내가 움직임의 리듬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를 하나 끼워서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한 손은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은 등에 또는 가슴 위에 얹습니다. 빨라야 할 필요도 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정하게 호흡에 집중하면서 서로를 느끼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김 선생님 72살 되신 그분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엉덩이를 움직였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세, 처음으로 아픔을 느끼지 않은 자세, 그 자세가 아내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든 소중한 열쇠가 되었던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자세의 또 다른 변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아래나 고관절이 약하신 분들에게 더 적합한 방법이죠.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부부 사이에 얼마나 큰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요. 약간만 접근 방식을 바꾸면 아내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아내의 체력이나 신체 구조에 맞게 조금만 섬세하게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내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여성은 허리 아래쪽이나 고관절이 약해져 있어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관절에 무리가 갈 경우 통증을 쉽게 느끼곤 합니다. 이런 경우엔 아무리 단순한 자세라도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편안한 자세의 바로 반쯤 옆으로 누운 자세를 시도해 보시라고요. 이 자세는 압박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드러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변형 자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위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아래쪽 다리는 쭉 펴거나 얇은 베개를 무릎 사이에 끼워도 좋습니다. 남편은 뒤쪽에서 낮은 각도로 접근하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 등은 자연스럽게 곧게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의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해요. 불필요한 근육 긴장 없이 부드럽고 편안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자세 변화만으로도 아내의 호흡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긴장된 상태일 수 있지만 몇 분이 지나면 숨이 깊어지고 몸이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였던 최 선생님, 74살이신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였는데 그날 밤 아내가 끝난 후 먼저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진짜 꿈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세 변화가 아닙니다. 리듬이 바뀌고 두 사람의 호흡이 맞춰지고 말없는 교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낌은 속도나 강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감각의 흐름과 받아들이는 리듬이 다릅니다. 그 리듬을 아내와 맞출 수 있을 때 아내는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리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부부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세만 바꿔선 부족합니다. 이제는 아내를 만지는 방식도 다시 배워야 합니다. 60이 넘으면 여성의 민감한 부위들은 젊었을 때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슴이나 성감대부터 접근하려 하면 몸은 오히려 긴장하고 경직됩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등, 특히 등 중앙과 어깨 부위부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 다음은 허리, 그리고 팔과 손 등. 이런 부위는 긴장이 덜하고 감정을 열기 쉬운 부분입니다. 당신의 손이 따뜻하고 리듬이 일정하며 인내심이 있다면 아내의 몸은 점점 깊은 숨을 쉬게 되고 조용히 민감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가슴과 성적인 부위로 천천히 넘어가세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몸은 긴장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리듬을 존중하며 다가가면 그 터치는 곧 쾌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진심으로 기다리고 원하던 소중한 감정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부부 관계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느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삽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터치를 생각해 주세요. 섬세한 손길 없이 시작된 친밀함은 자칫 또 다른 상처가 반복되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68살 여성분이셨는데 감사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남편이 제 허리를 꼭 안고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줘요. 신기하게도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셨죠. 그날은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이게 바로 터치의 힘입니다. 말이 없어도 손길이 먼저 진심을 속삭여주는 순간이죠. 여기 있어요. 나는 지금 온 마음으로 당신 곁에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면 그 다음은 장소도 조금 바꿔보세요. 항상 익숙한 침대 위에서만 관계를 나누는 것은 어느새 의무처럼 굳어져 버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주변 환경에 예민합니다. 빛, 소리, 공간의 위치, 그 어떤 것도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깨울 수 있어요. 많은 부부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대 끝으로 이동해서 아내는 가장자리로 살짝 몸을 기울이고 남편은 그 아래쪽에서 앉거나 무릎을 꿇었을 때 몸도 마음도 놀라울 만큼 새로워졌다고요. 또 다른 좋은 공간은 팔걸이가 있는 소파입니다. 남편은 낮게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입술과 손끝으로 살포시 그녀를 만져주는 겁니다. 이 자세에서는 아내가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때때로 침대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것이죠. 70이 넘은 어느 아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저를 만진 게 아니라 제 몸이 남편을 끌어당긴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항상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 속의 분위기, 진심이 담긴 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에서 비로소 감정이 피어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에겐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이어가는 기회 말이죠. 등을 돌리고 조용히 눕지 마세요. 휴대폰을 바로 짚지 마세요. 방금 전에 깊은 친밀함이 차가운 마무리로 끝나게 두지 마세요. 형식적인 말이 아닌 짧고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고마워. 오늘 내 덕분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혹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거나 등에 손을 살포시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따뜻한 감정은 다음 순간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여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쾌락 때문이 아닙니다. 연결감 때문입니다. 그 연결감을 매번 유지할 수 있다면 아내는 더 이상 마지못해 허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다가가는 사람이 됩니다. 76살의 어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끝난 후 아내가 저를 안고 속삭여줄 때예요. 그때야 비로소 저는 아직 그녀의 연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건 다시 시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진짜 관계는 삽입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따뜻하게 이어지는 감정, 바로 그게 아내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육체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를 바꾸는 단 10초의 마법. 60이 넘은 부부에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사소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부부관계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한 후 10초의 시간입니다. 단 10초만 투자해보세요.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거나 그저 담요를 살짝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전하는 것은 단순한 따뜻함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깊은 연결감입니다. 이 영상을 그냥 보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밤 작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보세요. 타이밍이 맞는 손길, 진심이 담긴 속삭임. 그것이 바로 사랑이 다시 피어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연령대에 꼭 맞는 부부 건강과 관계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체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거나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안전하고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배우자에게 조용하고도 깊은 연결의 시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